아주 그냥 아주 든든한 가족들, 우원군이고 지원군이죠. 그래서 이번 유세를 함께 하면서 많은 지금 힘이 돼주고 있는데, 자, 한번 다 후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 특혜 유호 속에서 마지막 유세에서 딸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. 바로 딸, 다혜입니다. 그러고 나타났는데, 야, 어제 그래서 많은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왼딸 마지막까지 결국 아들이 안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. 그래도 모습은 보기 좋았었거든요. 서로 포옹을 해주고 내가 가장 문재인 팬클럽 1호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모습에서는 좀 많이 좀 공감대 그리고 가족 최근 최수지 사태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가족 청와대 생활을 같이 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심도 커졌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어버이날이 있고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. 그래서 이제 안 돕는 경우에 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요. 그리고 또 뭐 저는 제가 결혼 안 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편견일 수 있으니까 사실 가족들은 지난 이제 대통령들을 봤을 때 어쩌면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참모들은 한 대통령이 3년 차가 되면 정보가 피크로 가장 많이 집중되니까 이게 참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얘기를 자세히 해줄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딴 게 있어서 난 이런 판단을 해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른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요. 가족들의 경우는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져 나갈 거란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사실은 가장 쓴소리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옆에 버티고 있고 가족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번에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뭐 가족들이 또 안 좋은 특혜를 누리면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그런 것도 이제 감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쓴소리를 또 할 수도 있는 이렇게 가까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에 또 유권자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안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아직도 좀 선진국이 떨어지는데 이 선거 문화는 자꾸 이제 선진화, 서구화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저희들 어릴 때는 사실 그 젊을 때 그 자기 아들이 귀여워도 부모님 앞에서 앉지도 못했거든요. 그리고 그 어떤 가족과 함께 한다 이걸 갖다가 남자의 어떤 권위의 손상으로 보는 면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예전에 우리 생각나지만 예전에 대통령 선거 이럴 때 가족이 나온다는 건 상상을 못 했었어요. 그런데 그 우리가 미국 선거 이런 거 보면은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거, 이 서구 문화에서는 이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을 참 좋게 평가하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밀레니엄 세대, 그다음 그보다 조금 약간 나이 든 세대, 이쪽은 가족과 함께하는 후보의 모습에서 본인들이 동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. 그걸 후보들도 아마 선거 전략 캠프에서 어떤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게 20대, 30대, 40대 초반까지 아주 좋은 평을 받을 것이다. 여기서 지금 우리 아까 그 화면은 나왔지만 많은 후보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선거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후보로서 가족한테 가장 많은 플러스 요인을 받은 분들은 유승민, 심상정 두 후보입니다. 특히 유승민 후보는 그 딸의 문제가 훨씬 더 하루 쉬고 나와서 다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이 이제 흐름을 좋게 했고요.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남성적이고 혹은 뭐 여성 비하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족이 그걸 커버해주는 가정 내에서는 부드러운 남자다. 그런 얘기를 분위기를 쇄신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영감탱이 발언 때문에 하필 어버이날 앞두고 장인 장모 이런 얘기를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갱론이 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철수 후보도 적잖이 부인이 좀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뭐 잘됐다 나쁘다를 들어서 의혹이 있었고 딸 문제도 뭐 재산이 많이 이런 논의가 되고 또 사실 문재인 후보도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마지막 유세 동안에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문 후보는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인과 딸이 적극적으로 유세장에 같이 나섬으로써 당당하게 가족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잘 구현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선거라는 게 대단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또 이제 과정이 돼버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보면은 그 몇몇 이제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
때로는 검증, 때로는 네거티브의 그 이제 대상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돼버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버시까지도 다 뭐 세상에 이제 뭐 노출이 이제 되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가족들 볼 때는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럽고 이제 미안한 그런 장면들도 뭐 또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앞으로는 이 뭐 대선 후보 나서려면은 이 가족 관계 이거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야 뭐 무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거는 저희 이회창 후보 때부터 그랬습니다.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게 심상정 후보가 나오면서 지금 퍼스트레이디, 미래의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미래의 퍼스트 젠틀맨. 그래서 네. 이승배 이사장에 관한 관심도 많이 커졌어요. 과연 외조, 내조가 아닌 외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커졌었는데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서 조금 새로운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옛날에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죠. 여성 대통령이 나왔던. 굿모닝 프레지던트. 예. 그래서 씨가 대통령. 예.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 남자 말하자면 뭡니까? 그 대통령을 영부인이라고. 내조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 쏘가리, 뭐 애환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코믹하게 그렸던 것 같은데, 제가 보니까 심상정 그 후보의 남편은 상당히 많은 훈련과 같이 동지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.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. 그거는요,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 남편 그한테 좀 아. 배우면 됩니다. 그 아주 잘한다고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. 네. 오페라의 유령이라 그래서 이제 바이로이트 축제할 때 그때만 나타나고 보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은 이제 심상정 후보는 동지적 관계도 있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 유권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지지를 이분을 뭐 투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이 있는 게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이 위축될까봐 걱정한 면이 참 많습니다. 근데 심상정 후보가 되게 씩씩하게, 뭐 정책에 있어서 저는 이제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태도라든가 정치인으로서 모습, 이런 부분, 또 남편과의 관계, 일하는 여자의 경우에 남편과의 관계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밖으로 보여지는 면은 뭐 다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